어쩌면 그들은 지금 당신 주변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9위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가 공포했던 모모모비. 중국 텐진에 있는 휘발유 저장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5년 8월 12일 중국 동북부에 위치한 텐진항. 순식간에 불기둥이 치솟더니 엄청난 굉음과 함께 폭발하고 맙니다. 아우 진짜 엄청났어요 저거. 저 충격파로 근처에 있는 집에 유리창이 다 깨졌다고 네. 하잖아요. 중국 최악의 항만 사고, 텐진항 폭발 사고. 그런데 텐진항 폭발 사고가 불러온 무서운 후폭풍, 바로 독성 화학 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이 자그마치 700톤이나 유출된 겁니다. 정말 끔찍한 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 학살 때 이 사이안화 나트륨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독극물이 유출된 것 자체로도 큰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때 내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의 긴급 공지. 텐진항 폭발 사고로 다량의 독극물이 공기 중에 퍼졌으니 비가 내리면 빗물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외출 후에는 우산을 안쪽까지 닦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에서 공지한 내용은 국내 SNS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텐진항 사고 3일 뒤 한국에서 비가 내리자 지금 이 비 중국 독극물 비가 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독극물 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출처라고 알려진 주중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비를 조심하라는 글은 정작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독극물 비에 대한 괴담은 가짜. 아하. 전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사실로 둔갑해 사람들의 공포심만 키운 거였죠. 야, 그러면 이게 전체가 다 루머였던 거예요? 그렇죠. 팩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언론 매체의 인터뷰에서 텐진항과 우리나라는 800km 이상 떨어져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이 아닙니다. 해당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괴담이라는 게 엄청나게 공포스러운 내용이라서 사람들 막 그렇죠. 쓸데없이 막 공포에 떨게 하니까.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게 되고.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8위 공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믿은 괴담? 2015년 9월 17일 제45회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2차 토론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때 공화당의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야심차게 내세운 공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백신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백신! 파이어! 아니 백신이 없는 세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이 백신은요. 홍역, 볼거리, 풍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영유아들이 필수로 접종하는 MMR 백신인데요. 아시죠? MMR 백신에 네. 이제 곧 맞아야 돼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수십 차례 MMR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왔습니다. 이걸 왜 반대하지? 그가 백신 회의론자가 된 이유. 1998년 2월 영국의 유명 엘 의학 저널에 실린 영국 왕립 자유병원의 앤드류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의 논문에 따르면요. 왕립 산하병원에 입원한 자폐아 12명 중 8명은 원래 자폐 증세가 없었는데 MMR 백신을 맞고 2주 만에 자폐 증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진짜요? 갑자기 맞기 무서워지네.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후 서구권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백신 거부 움직임까지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말이야, 2004년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자, 웨이크필드의 1998년 논문은 가짜다. 아니? 논문인데? 논문인데 가짜라고? 자, 영국 주요 주간지 보도에 따르면 웨이크필드 박사가 언급한 자폐아 12명 중에 일부는 1994년 MMR 백신 제조업체를 상대로 부작용 집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당시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에서 웨이크필드 박사에게 40만 파운드, 당시 우리 환율로 약 9억 3천만 원을 주고
소송에 유리한 논문을 쓰도록 사주한 거였다고 합니다. 아, 냄새 나네. 결국 2010년 2월 엘 의학 저널은 웨이크필드 박사의 논문을 전면 철회. 아하. 같은 해 5월 영국 의료위원회는 웨이크필드의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했다고 합니다. 아니 논문에 학술지에 이렇게 실렸으면은 부모들은 백신 안 맞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맞힌 사람들은 얼마나 좀 황당하겠어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안 논문 맞췄는데. 보고 안 맞췄는데 그 병에 걸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 그럼. 그런 아기들도 실제로 많았다고 합니다. 있었을 거고, 있었을 거고. 자,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백신 괴담의 여파였을까요? 2018년도부터 홍역이 대유행. 진짜 저 웨이크필드 저 사람은 정말 중벌을 받아야겠다. 천벌받아요. 처벌받아야겠다. 사람들의 그릇된 욕심이 만들어낸 백신 괴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겁니다. 남양 특집 제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미국 유명 호텔의 전염병 괴담. 이번 특종 사진 먼저 보시죠. 의리의리하죠? 와, 되게 좋아 보인다. 뭐야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위치한 벨뷰 스트래트포드 호텔입니다. 1904년에 건설된 이 호텔은 공사비만 무려 1조 7천억 원. 엄청나죠? 오우, 화려하네. 세상에. 그런데 이 초호화 호텔이 1970년대 후반 한순간에 끔찍한 죽음의 장으로 변하고 맙니다. 저 호텔에 가면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된대. 왜? 죽는다고요? 무슨 얘기야? 1976년 이 호텔에서 전쟁 참전 용사들을 위해 3일간 대규모로 재향 군인회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런데 행사가 끝나고 얼마 뒤 참가자 중에 무려 200여 명이 두통과 고열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30여 명의 사망자가 속출. 게다가 더 무서운 건 이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습니다. 의사조차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텔이 옛날에 묘지터였다며? 아니야. 전쟁 때 죽은 적군들의 혼이 막 괴롭히는 거래. 그래? 연달아 발생하는 의문의 죽음 때문에 각종 추측과 괴담이 흉흉했고요. 결국 전염병 발생 4개월 만에 호텔은 폐쇄 조치됐습니다. 야, 와, 호텔이 문까지 닫아버렸어요? 누가 하겠어? 저기. 안 가니까. 아이고. 이후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미국 질병통제센터까지 극비 소집, 그리고 이듬해 조셉 맥데이드 박사에 의해 드디어 미스터리한 전염병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나왔나요? 그 원인은 바로 호텔의 냉각탑에 번식한 박테리아 때문이었는데요. 에어컨 때문이구나.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테리아는 첫 번째 희생자의 이름을 따서 레지오넬라균으로 명명. 이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여름에 많이 듣죠 뉴스에서. 우리가 일명 냉방병, 에어컨병이라고 하는 그 병의 그것 때문에 필터 자주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고급 호텔을 둘러싸고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괴담. 올여름 레지오넬라균 조심 또 조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6위를 공개합니다. 경찰까지 나선 휠체어 아저씨 괴담.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017년 6월 한 여성이 지역 인터넷 카페에 우리 아들이 직접 겪은 일이라며 올린 글 하나가 일산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뭔데요? 뭐지? 어느 늦은 밤 작성자의 아들 A군은 집에 가려고 일산 주염역 근처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간절한 목소리. 학생, 아니 저기까지 휠체어 좀 밀어줄 수 있어요? 아니, 팔에 힘이 빠져서. A군은 흔쾌히 남자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건물 앞에 도착했는데 왜 안 나오지? 저기 미안한데 건물 안까지 더 들어가 줄 수 있어요? A군은 뭔가 꺼림칙했지만 설마 하며 건물 안 엘리베이터 앞까지 갔습니다. 뭐 누군들 저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A군이 그만 가보려고 하자 음료수를 마시고 가라라는 등 자꾸만 남자가 시간을 끌기 저때 시작했습니다. 나왔어야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A군은 화장실이 급하다는 핑계로 불이 났게 빠져나왔는데 네. 그런데 기다리라는데 어디가?
그리고 조금 뒤에 A군이 목격한 충격적인 광경. 뭔데? 누군가 전화를 하며 화를 내던 남성은 일어서서 전화를 진짜? 통화를 하면서 휠체어를 끌고 갔습니다. 그 뭐 납치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학생을? 자, 일산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일명 휠체어 아저씨 괴담. 결국 일산 서부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휠체어 아저씨 얘기는 사실 무근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일산에 거주한 한 아주머니가 아들의 얘기를 듣게 됐는데 이때 이제 살짝 좀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머니는 더러 겁이 나서 인터넷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게 원래 얘기가 있는데 여기 너무 살이 붙어가지고 괴담이 됐군요. 뭐 그냥 헛소문으로 끝났고 헛소문임이 밝혀졌으니까 뭐 다행이긴 하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 괴담 19 이번에 15위 공개합니다. 만취 여대생 일어나 보니 신장 도난. 맞아 이런 얘기 많이 있었지. 뭐 어느 나라 갔더니 뭐 택시 탔더니 뭐가 없어졌대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자,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요. 중국의 한 여대생이 쓰촨성 대학교 학생들이 개최한 파티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초면이었지만 빠르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가 와인을 몇 잔 더 마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대생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잠이 들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그런데 정신을 차린 여대생이 눈을 뜬 곳은 침대도 소파 위도 아닌 얼음이 가득한 욕조 안. 어머머.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쪽지 하나. 120으로 연락하지 않으면 넌 곧 죽게 돼. 덜컥 겁이 난 여대생은 곧바로 응급의료센터인 120으로 전화를 걸어 본인의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얼른 허리 뒤쪽을 확인해 보세요. 다급한 의료진의 말에 바로 허리를 확인했는데 무려 20cm 이상 찢어진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상처는 신장을 적출한 수술 자국. 그러니까 저런 신고가 얼마나 많았으면 바로 허리 뒤를 확인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범인은 같이 술 마신 남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알려진 충격적인 사실. 여대생 신장 도난 사건은 모두 페이크. 당시 국내 기사에서 이 사건의 출처로 언급한 정치단체는 아예 확인이 불가. 무슨 단체예요? 예, 저 단체가 이제 확인이 안 되는 단체인 거예요. 아니 저 기관명으로 봤을 땐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하는 단체? 그런데 말입니다. 이 장기적출 괴담에는 한 가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북미 지역을 휩쓸었던 도시 괴담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국적, 성별만 다르고 기본적인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라기보다는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더 무서운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한 특종. 그 어떤 귀신 이야기보다 더 두려운 현실 괴담. 그 괴담들에는 일련의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뭐죠? 무슨 코드죠? 자, 공포 괴담 공식 그 첫 번째. 주인공 대부분은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아 맞아. 실제로 2013년 광주광역시 전역을 공포에 빠뜨린 신장 적출 괴담. 내용인즉슨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손님의 목에 주사를 놓고 신장을 적출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직접 나서서 확인까지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괴담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대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피해자는 내 친구의 아는 형.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지. 얘기한 거야, 아무나. 그렇지.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공포 괴담 공식 두 번째. 구체적인 지명. 맞아. 자, 정 기자 혹시 네네. 이 학교 다닐 때 신촌 패밀리 레스토랑 괴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아요. 뭐 화장실 뭐 저거 하는 거. 정확히 기억하시는군요. 맞죠? 나도 들었던 것 같은데? 고대가 왜 듣죠, 그거를? 아니 그 신촌에 가면 그 레스토랑을 가지 말아야 된다고. 그 신촌으로 와요. 아남포 그래. 있지. 자, 신촌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여자 화장실 괴담인데요. 맞아. 한 긴 머리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노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어서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다. 라는 유명한 괴담인데요.
대체적으로 괴담의 제목은 자유로 괴담, 수원역 괴담, 부천 터미널 살인 괴담 등 아주 정확한 지명이 등장하기 때문에 괴담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애매하게 얘기해놓고 지명만 확실하게 얘기해요. 예. 사람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먹고 사는 도시의 괴담. 당신은 지금 어떤 괴담에 빠져 있으십니까?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3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명문대 서울대학교.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있는 이것이 서울대에는 없다는데요. 바로 예비 합격자 번호.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했을 때를 대비해서 불합격자에게 차례로 주어지는 예비 번호. 하지만 서울대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데 그 이유를 두고 아주 오래전부터 떠돌던 한 괴담. 풍문에 의하면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싸! 나 예비 1번이다.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서울대에도 예비번호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예비번호 때문에 큰 비극이 있었다는데요. 당시 서울대 의대 입시에서 예비번호 1번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합격을 위해 끔찍한 계획을 세웠으니 바로 살인 청부. 에이. 그런데 다행히도 청부 살인은 미수에 그쳤지만 이 사건이 알려져 이후 서울대에선 수험생들에게 예비번호를 알려주지 않게 됐다는데요. 게다가 한 커뮤니티에 서울대 입학처에 확인해보니 사실이라는데요? 라는 인증글까지 올라와 논란에 덩굴을 붙였죠. 뭐 말씀하신 그런 그 괴담이 뭐 좀 신빙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입시 위주의 시스템이고 서울대 만능주의고 그런 게 좀 만연했었으니까요, 당시에는. 뭐 오죽하면 예서가 김주영 선생님을 고용해서 맞아요. 코디네이터를 받겠습니까? 맞아요. 서울대에 가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드라마가 서울대 청부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도 있었고요. 그 사건이 다시 화두에 오르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서울대 의대 청부 살인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실검에 하지만 이 괴담에 대해 서울대 관계자는요. 대응할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답했고요. 무엇보다 이 괴담에 산통을 깨는 진실이 있었으니 서울대는요. 예비번호가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대요. 아. 아니 근데 왜 유독 다른 대학교는 알려준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 학교는 안 알려주는 거예요? 모 신문 매체를 통해서 한 서울대 관계자가 답을 해줬는데 예비번호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지 사전에 공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입시, 성적 괴담, 이 모든 게 어쩌면 수험생들의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만들어지는 괴담은 아닐까요? 저게 정답입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12일을 공개합니다. 괴담을 신봉한 소녀들의 최후. 2014년 6월 미국 위스콘신주에 있는 한 법원. 제1급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애니사 와이어와 모건 가이저가 법정에 섰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당시 피의자 신분인 와이어와 가이저 두 사람의 나이는 고작 12살. 아, 저 소녀들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을까? 아니 그런 것도 아니고 1급 살인이라잖아. 바로 한 달 전 2014년 5월로 가보겠습니다. 류트너, 오늘 우리랑 같이 숲에 가서 놀자. 같은 학교 친구인 페이튼 류트너에게 함께 놀자고 제안한 와이어와 가이저. 그런데 류트너가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친구가 꺼내든 것은 흉기. 그들은 친구 류트너에게 무참히 흉기를 휘두른 다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친구를 숲에 버려둔 채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아니 왜? 아니 애들끼리? 아니 숲으로 놀러 가자고 했던 게 유인한 거예요, 그럼? 한편 흉기에 무려 19차례나 찔린 류트너는 안간힘을 다해 숲 밖으로 기어 나왔고요. 어떡해. 다행히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리고 그 뒤 잔인무도한 수법으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와이어와 가이저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당연하지. 아, 미쳤나 왜 저랬냐? 그런데 두 소녀가 털어놓은 충격적인 범행 동기. 우리는 슬렌더맨의 저택에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얼굴이 새하얗고 눈, 코, 입은 없으며 숲에서 아이들을 납치한다는 슬렌더맨. 이 슬렌더맨은 미국의 유명 공포 괴담 속 주인공입니다.
이 슬렌더맨은 2009년 미국의 한 사이트에 아이디 빅터 서지라는 사용자가 만들어 올린 가상의 캐릭터였습니다. 그런데 슬렌더맨 캐릭터를 본 누리꾼들이 재미삼아 슬렌더맨의 이미지와 납치 스토리를 꾸며냈고 이 괴담이 미 전역에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그러나 인터넷에서 슬렌더맨 괴담을 본 뒤 그의 존재를 철석같이 믿게 된 두 친구 와이어와 가이저는요. 슬렌더맨의 부하가 되고 싶어. 재물을 바치면 우리 받아주지 않을까? 슬렌더맨 괴담에 빠져 친구를 죽이려 한 10대 소녀들. 결국 이들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고요. 각각 정신병원 구금 25년, 40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괴담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소녀들. 꼭 뼈저린 반성을 하기 바랍니다. 일본 빨간 팝업창 괴담.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갑자기 화면에 딱 뜨는 게 있죠. 바로 팝업창. 그런데 아무리 끄고 또 꺼도 꺼지지 않는 팝업창이 있다면 이런 거는 대부분 가끔쯤 이제 어둠의 경로 19금 사이트에 접속해서 를 찾을 때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는 이 팝업창에 얽힌 한 괴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방과 후 친구와 집에 가던 A군은 친구 B군으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절대로 안 꺼지는 팝업창이 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죽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친구의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A군. 집으로 돌아가 평소처럼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컴퓨터 화면에 뜬 정체불명의 팝업창. 새빨간 창에 당신은 좋아합니까? 라는 알 수 없는 내용의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요. 보라? 이거 왜 안 꺼져? 더 이상한 건 아무리 닫기 버튼을 눌러도 팝업창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A군의 눈앞에 펼쳐진 괴기한 현상. 화면 중앙에 가느다란 선이 생기고 글자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니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는데 당신은 붉은 방을 좋아합니까? 그리고는 팝업창이 저절로 꺼지고 나타나고를 반복하더니 갑자기 새빨간 화면 가득히 의문의 이름들이 나열됐습니다. 너무 무서워 컴퓨터를 끄려고 했지만 꺼지지도 않았는데요. 그때 등 뒤에서 느껴진 인기척. 뭐야, 누구야? 누구야? 한편 그 다음 날 친구 A군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B군이 친구의 집을 찾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친구는 사망한 상태였어요. 친구의 방은 온통 피로 흥건했죠. 게다가 죽은 소년의 컴퓨터가 켜져 있었는데 그곳에는 정체불명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던 B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이름들 끝! 가장 마지막에 있던 이름이 바로 죽은 친구 A군의 이름이었던 거죠. 연쇄살인인 거예요, 그러면?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 아주 무시무시한 빨간 팝업창 괴담이었습니다.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9위를 공개합니다. 매년 10월 찾아오는 전 세계 아이들의 축제 할로윈. 귀여운 괴물로 분장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탕과 초콜릿을 선물 받는 날이죠. 그런데 할로윈 데이에 아이들, 아니 부모님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괴담이 있었습니다. 할로윈 때 아이들에게 주는 사탕에 누군가 면도칼, 바늘 같은 위험한 물체를 넣는다는 것. 오, 이건 너무 나쁜 얘기인데? 너무 악랄하다. 심지어는 생명에 치명적인 독까지 묻혀 사탕을 먹는 아이들이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아니 애들 먹는 걸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할로윈 괴담이 더 퍼진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들 사탕에 독을 넣었다는 괴담이 실제로 있었던 실화이기 때문입니다. 와, 실화야, 이게. 100% 괴담은 아니었고. 1974년 미국 텍사스주 8살 꼬마 티모시는 할로윈을 맞아 잔뜩 들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친구들하고 사탕 받으러 갔다 올게요. 그래. 이건 아빠가 만든 거니까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꼭 나눠 먹으렴. 티모시는 아빠가 준 사탕을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이웃집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티모시는 잔뜩 쌓인 사탕들을 마음껏 먹었죠. 그런데 갑자기 구토를 하며 경련을 일으키더니 결국 사망하고만 티모시.
이후 경찰은 티모시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티모시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사탕에 들어있던 청산가리. 누가 청산가리 여기다 넣었어?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건 청산가리가 든 사탕은 아빠 로날드 오브라인이 준 사탕이었습니다. 아빠가 줬다고 그거를? 당시에 로널드는 10만 달러가 넘는 빚에 시달리다 아들의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이 계획을 꾸몄던 겁니다. 야, 사람이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에 8위 공개합니다. 일본의 무인역, 키사라기 역의 비밀. 2004년 일본의 한 인터넷 게시판에 퇴근길에 시즈오카현 하마마치역의 전철을 탔다는 그녀. 그런데 20분간 전철이 멈추지 않아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역에서 문이 열리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고장 난 건가요? 어딘지 모를 곳을 질주하는 전철. 게다가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에 빠져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와, 진짜? 흔들어도 기척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마음에 실시간으로 자주 가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도움을 청한 것이었죠. 키사라기 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일단 내리려고요. 네? 시즈오카 노선엔 키사라기라는 역은 없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역.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역에는 아무도 없었고 휴대전화 GPS도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려온 방울 소리와 북 소리. 뭐야, 방울 소리야, 갑자기 또 왜 음산하게 왜 방울이랑 북이야? 겁에 질린 하스미는 급하게 역을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다 터널이 나왔을 때 한 차량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가는 곳까지 태워주겠다고 해서 우선 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점점 무서워진다. 그런데 점점 깊숙한 산속으로 향하는 차. 그때 그녀가 올린 글. 이 남자분 자꾸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서워요. 이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하스미의 소식은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남자가 뭐 여성을 그거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정말 무수한 생각들이 들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저도 키사라기 역에 다녀왔어요. 에? 몇몇 누리꾼들도 키사라기 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없다며. 자, 이들의 말에 따르면 키사라기 역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지고요. 모두 방울이나 북소리를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역 주변엔 터널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 누리꾼들은요. 방울과 북소리는 저승에서 데리러 오는 소리다. 터널을 건너면 다시는 이승으로 돌아올 수 없다 등 키사라기 역이 저승으로 가는 역이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갔다 왔다는 사람은 돌아온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요. 절대 잠들지 말 것. 그리고 키사라기 역에 내렸다면 터널을 지나가지 말 것. 마지막으로 누군가 말을 건다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 것. 헐. 자신들은 이렇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라는 키사라기 역. 지금도 호기심이 많은 일본인들은 키사라기 역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이번엔 7위로 갑니다. 자, 한 기자님께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 한 편인데요. 워낙에 또 낭송을 잘하시고 아 예. 네, 아나운서 선배시니까. 네. 누나는 피를 토하고 여동생은 불을 토하며 홀로 지옥에 떨어진 토미노. 지옥은 어둠에 휩싸였고 꽃도 피지 않는다. 내용이 뭐 피토하고 지옥 나오고 살벌한데요? 방금 한 기자가 읽은 건 일본의 유명 시인 사이조 야사가 1919년에 발표한 시집 사금에 수록된 토미노의 지옥이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에 얽힌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서 읽으면 불길한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싸울래? 털 다 뽑아버린다 진짜. 내가 잡을게. 뽑아. 내가 뭐야 이게? 이거요. 아니, 그럼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뭔지 모르니까 이거지. 자, 진정하십시오. 네. 이 시는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진정하시고 원래 일본어잖아요. 네. 원문을 읽어야만 통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읽으면 괜찮은 일본어 거예요? 할 줄 압니까? 몰라요.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번역본은 상관이 없어요. 아니 근데 이 얘기 그럼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일본에서 시 토미노의 지옥괴담을 믿게 된 이유. 바로 문학평론가 요모타 이누이코가 2004년에 발표한 평론집 마음을 구르는 돌처럼의 실은 글 때문인데요. 낭독하면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일이 생긴다라는 유명한 시다. 시인 테라야마 슈지는 이를 어겼고 얼마 뒤 사망했다. 테라야마 슈지는 일본의 천재 시인이자 영화 감독으로 1983년 향년 47세에 사망했는데요. 문학평론가 요모타의 글에 따르면 그가 토미노의 지옥을 소리내 읽는 바람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시를 절대로 소리내 읽지 말라고 거듭 충고했던 요모타. 하지만 그 충고를 무시하고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한 사람들이 올린 후기글. 혀를 깨문 것도 아닌데 혀가 베어 있고 자고 일어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어요. 시 읽고 얼마 뒤에 발이 너무 아파서 봤더니 발바닥 껍질이 다 벗겨지고 발톱이 빠져 있었어요. 시를 낭독한 사람들이 겪은 미스테리한 일들. 정말 사이조 야사의 시에 저주가 깃든 걸까요? 절대 소리내 읽어서는 안 된다는 시. 토미노의 지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저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미노의 지옥을 낭독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일본 아이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한 괴담을 준비했습니다. 추억의 동요와 신곡을 소개하는 일본의 방송 NHK의 프로그램 모두의 노래. 무려 59년째 방영 중인 인기 방송이라고 합니다. 특히 2007년에 소개된 사토루군이라는 노래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거는 노래도 좀 음침한 데다가 네, 가사도 내용이 좀 밝진 않네요, 내용이. 이 노래는요, 어릴 때 친구인 사토루군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사토루군이 얼마나 이상한 아이였냐, 다음 가사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아니 그럼 귀신인 거예요, 사토루가? 그런데 말이죠, 다음 가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사토루군이 저승사자예요? 자,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 아이돌 사이에서 죽음을 예고하는 이상한 아이, 이 사토루군을 직접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어요? 우선 공중전화에서 10엔짜리 동전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합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공중전화 수화기에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라고 3번을 말한 뒤 전화를 끊으면 24시간 내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나 너희 동네로 가고 있어. 누구야? 설마 사토루군? 이제 너의 집 앞이야. 전화로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는 사토루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전화. 지금 내 뒤에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사토루군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토루군에게 미래 일이나 궁금한 걸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토루군이 찾아왔을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까. 그리고 이미 아는 걸 물어보지 말까. 마지막으로 사토루군에게 들은 건 무조건 비밀로 할 것. 아니 말하면 어떻게 되길래? 만약에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화가 난 사토루군이 저승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본 국민동요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 하지만 아직도 아이들은 사토루군을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사토루군, 이리 와주세요. 2012년 6월 초록창 지식인에 올라온 글 하나. 여자친구 생주의라서 이사일을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일을 해볼까 합니다. 뭐야 이게? 뭔 소리야? 생주의를 한다고? 생주의? 생일 파티를 뭐 준비하는 거야? 이사이는 뭐야? 자, 더 들어보시죠.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라조육이 음악이에요? 라조육을 즐겨 들어? 라조육, 이사이, 생주의 등 다소 난해하고 낯선 단어를 사용한 글. 그런데 이 글에 답변들이 달렸는데요. 저는 라조육 우정국이라는 곳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조육 기만 CMBD로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겁니다. 이렇게 답변마저도 알 수 없는 단어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는데요. 야, 이게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암호로 가득한 이 글들이 인터넷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고요. 그때 나온 의미심장한 분석. 이거 인육 거래 접선 암호글 같은데요. 뭐라고? 말도 안 돼. 아니 이걸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런 결론이 나와요? 자, 우선 라조육은 고기 육자를 뜻하는 거고요. 여자친구 생주의란 단어를 거꾸로 보면 이주생 여자친구, 즉 이주가 된 여자아이로 해석. 이 추측에 따르면 이주된 여자아기를 준비 중이다. 즉 인육을 구하려고 한다라는 말이랍니다. 아, 그럼 BGM은 뭐야? 자, BGM을 거꾸로 하면 MGB, 옛 소련 경찰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즉, 경찰을 항상 조심하라는 뜻. 답변에서 말한 라조육 기만 CMBD, 이 알 수 없는 알파벳은요, 가슴, 장기 등 신체 부위를 뜻하는 은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인들과 답변이 인육 매매 정황이라는 충격적인 주장이 마구 쏟아졌는데요. 이건 뭐 너무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추측이라 해도 너무 무서운 추측이네요. 인육 거래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데 일명 라조육 이사이 괴담이 더 이슈가 된 이유는 2012년 4월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엽기적인 토막 살인 사건, 오원춘 사건 기억하시죠? 네네. 기억나죠, 원춘? 인육 거래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잖아요. 시기적으로도. 네. 그 사건 바로 2달 뒤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이 올라와 더 공포심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무섭다 진짜. 이거 그냥 괴담이기만 했으면 좋겠네요. 남양 특집 2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4위 공개합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깃든 개. 1990년 일본 도쿄. 한 남자가 밤늦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차창 밖으로 뭔가가 보일 듯 말 듯 하는 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가 창문을 열어 주변을 둘러보는데 어이 깜짝이야. 왜 그래? 개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개가 아니고요. 사람의 얼굴을 한 인면견이 희죽 웃으면서 자동차를 쫓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더 등골이 쭈뼛 서는 건 대체 어떻게 쫓아오는 거야? 지금 시속 100km인데 말이야! 나 소름 돋아 지금. 너무 무서워. 평범한 개라면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를 절대 쫓아올 수가 없겠죠. 대체 그 개의 정체는 뭘까요? 소문을 넘어 목격자까지 속출을 하게 되자 인면견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당시의 일본 모 방송에서도 목격자를 수문할 정도로 괴담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도쿄 카마타의 주택가에서 촬영된 CCTV 화면인데요. 어머. 무언가 슬그머니 등장을 합니다. 저거? 저기 있네. 눈, 코, 입까지 뚜렷한 사람의 얼굴, 인면견입니다. 헐. 이게 개라고? CCTV 사진을 본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요. 얼마 전 이 동네에서 실종된 사람 아니야? 일본의 몇몇 심령학자들과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인면견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근처에 있던 개들에게 깃든 겁니다. 아닙니다. 인면견은 대학 실험실에서 탈출한 개입니다. 유전자 조작에 실패한 개예요. 이렇게 인면견의 정체를 두고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했는데요. 하지만 이 CCTV 속 인면견의 정체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면견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첫 번째 1위 후보입니다. 2009년 너튜브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습니다. 아, 기분 나빠. 아니 뭐야 이게? 저렇게 왜 그래?
아 저게 뭐야? 노래를 부르는 마네킹. 이뿐만이 아니라 고개와 손도 좌우로 움직이고요. 어떨 땐 정말 사람처럼 다리를 꼰치 앉아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흉흉한 괴담이 돌았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은 연쇄 살인마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마네킹이랑 연쇄살인이 무슨 상관이에요? 소문에 의하면 연쇄 살인마가 여성들을 납치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겨 마네킹에 입힌 거라고 합니다. 저게 이제 피해자들의 옷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연쇄 살인마는 피해자들을 산채로 땅에 묻었는데 피해자들을 생매장한 곳은 영상 속에서 뜬금없이 나오는 미스터리한 곳, 집 뒷마당. 저 집은 연쇄 살인마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쇄 살인마는 땅속에 생매장한 피해자들의 비명이 새어나올 때마다 마네킹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누리꾼들의 추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요. 그는 바로 존 버저론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반전은 그는 괴담처럼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가 아닌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인 보컬로이드 로봇을 만드는 제작자였습니다. 에이 진짜 몇 해 전에 홍보용으로 만든 건데 사람을 2009년에 다른 유저가 재업로드하면서 괴담이 양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을 알게 된 이들은 알고 봐도 무섭다, 자꾸 노래하는 모습이 맴돈다 라며 여전히 노래하는 마네킹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 도시괴담 19 두 번째 1위 후보 발표합니다. 두 기자님들 혹시 손등박수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박수를 이렇게 친다는 겁니까? 네, 손등박수. 이렇게? 뭐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둘 다 잘하네. 이게 안 돼야 뭐야? 사람이야? 잘하는데 왜 비웃어? 뭔데 이게? 잘못한 거야? 일본에서는 이 손등박수를 심상치 않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본 여성 아이돌 그룹 노기자카 46의 멤버 호리 미오나는 겁쟁이한테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손등박수를 꼽기도 했는데요. 무섭대. 뭔가 무서워라고. 뭐가 무서워 이게? 이 손등박수의 숨은 의미, 바로 죽은 자의 박수라는 겁니다. 망자야 망자? 나 안 됐어 아까 사실은. 아니 여기가 여기 안 뭔 소리야. 닿더라고. 아니 안 닿았어. 안 뭔 닿았어. 소리야? 쩍쩍 많이 아, 났구만. 닿지가 않더라고. 이게 되지가 않아요. 이 손등박수가 일본에서 죽은 자의 박수로 불리는 이유, 죽은 사람은 산 사람과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박수를 죽은 자만이 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누군가를 보고 이 손등박수를 치는 것은 빨리 저승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으로 상대를 저주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왜 쳤어? 나 되지가 않더라니까 이게. 참 신기하네. 미치 왜 이렇게 안 아유 초딩들 진짜. 아, 무서워. 일본의 심령 현상 전문 사이트와 손등박수를 조사한 일본의 모 미디어에 따르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 모닝구 무스메를 만든 프로듀서 층쿠를 예로 들고 있는데요. 과거 그가 보컬로 활동했던 록밴드 샤란큐로 방송에 출연했을 때 그들이 무대에 등장하자 방청석에 있던 정체불명의 여성이 갑자기 손등박수를 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머 뭐야 왜 저래? 저러고 있지. 손이 왜 이렇지? 그런데 이후에 건강하던 그가 갑작스럽게 후두암을 진단받았고요. 결국 성대 수술을 받고 노래뿐 아니라 프로듀서 활동까지 중단하게 됐다는데요. 일본 심령 관련 매체나 손등박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 손등박수 때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7위를 공개합니다. 동영상에 포착된 게티스버그의 유령. 2020년 9월 미국 펜실베니아주 남동부 게티스버그에서 포착된 동영상이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뭐야? 왜? 뭐 지나갔죠? 봐봐 뒤에서 뭐가 와서 바퀴 쪽에 저, 보시죠, 지금. 저기 순식간에 바퀴 지나가는 쪽에 거. 있다 가잖아.
어머머머. 뭐야? 2020년 9월 어느 밤 게티스버그를 지나던 그레그 웨링과 그의 삼촌. 저게 뭐야? 미스터리의 형체가 나타나자마자 웨링이 휴대폰으로 영상 촬영을 해서 이 기묘한 모습을 포착했던 건데요. 근데 헛것을 본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영상에 남았잖아요. 예, 또렷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당 동영상이 공개되자 게티스버그 유령이 실체를 드러냈다. 혹시 그때 죽은 사람들은 아닐까? 이렇게 누리꾼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뭔 일이 있긴 있었군요, 여기에. 남북 전쟁 뭐 그런 건가? 사실 웨링과 삼촌이 유령을 본 게티스버그는요. 19세기 미국 남북전쟁 당시 최대의 격전지로 3일 동안 약 5만 명의 병사가 사망한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수많은 이들이 희생된 곳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가장 음산한 장소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티스버그의 미스터리한 목격담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요. 어느 날 시청 직원 2명이 엘리베이터 1층 버튼을 눌렀는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멈추지 않고 바로 통과해 지하까지 내려갔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아, 왜 이렇게 놀래? 자기가 제일 놀랐네. 아이씨.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서 두 사람의 눈앞에 펼쳐진 건 전쟁 당시 병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후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정신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정말 이곳은 포화 속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던 걸까요? 지금도 여전히 게티스버그 유령의 목격담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6일을 공개합니다. 귀신의 집에서 생긴 일. 자, 이번엔 국내 한 놀이공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놀이공원을 찾은 남학생들. 야, 여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아, 나 이런 거 극혐인데. 아이씨, 사내 자식이. 야, 이 형만 믿고 따라와. 죽었다. 진짜 싫은데. 쫄았냐? 야, 이거 다 가짜잖아. 따라와. 진짜 언제 끝나는 거야? 얘들아, 잠깐만. 일로 와봐. 뭐? 들어가 볼까? 쫄았냐? 쫄긴 누가 쫄아? 가자. 또 고등학생 때는 또 저 말이 그렇게 듣기 싫죠. 졸았냐에 발끈하죠. 제일 좋아요. 아이, 참 정말. 잡았어. 뭐야, 너 왜 그래? 아니, 누가 내 발목을 잡았단 말이야. 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거기 걸린 거겠지? 귀신의 집에 저런 거 너무 많아. 근데 앞에 있던 애들은 어디 갔지? 어찌된 일인지 불과 몇 발자국 앞서가던 친구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는데요. 야, 저것 봐!
무슨 얘기 있는 거 아니야? 야, 너네 무슨 일이야? 완전 소름. 방심하다 시겁했네. 야, 그 귀신 알바 완전 실감 나더라. 뭐? 귀신 알바? 그런 게 있었어? 우린 못 봤는데? 아니야, 분명 있었어. 너도 봤잖아. 야, 장난치지 마. 여기 귀신 알바 원래 없어. 뭐? 야, 그럼 우리가 본 건 뭐지? 놀이공원 귀신의 집에 나타난 정체불명 미지의 존재. 과연 학생들이 본 건 진짜 귀신이었던 걸까요? 그래요. 뭔가 좀 잘못 본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긴장을 하니까. 예. 사람이 가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발목을 잡은 거야. 가끔 그게 막 내가 야 잡혔어 했는데 문고리는 경우가 있잖아. 약간 그런 경우랑 비슷하지 않을까 라고 믿고 싶네요.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5위 공개합니다. 이야기 내놔. 내 얘기 내놔. 아유, 내 얘기 내놔. 오래 볼까 또 무섭네요. 옛날에 그 귀신 드라마들이 다 조명이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부터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미스터리한 존재, 산모들이 두려워하는 귀신, 꾼띨 아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산모가 출산할 때 비명을 지르면 꾼띨 아낙이 산모의 비명을 듣고 찾아와서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긴 손톱이 달린 창백한 두 팔이 쑥 방 안에 들어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간다고 합니다. 너무 끔찍하다. 아, 갓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고지를 해요. 아니 그리고 산모가 아프면 비명도 지를 수 있지.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래. 이 귀신도 안악이면 뭐 비슷한 아픔을 겪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 아닙니까? 안악이라는 게 한국어 아니지 않아요? 꾼띨 아낙, 할 때야. 낙낙. 정말 두 분들이 저한테는 큰 공포세요. 저도 공포스러워요, 제 자신이. 과거 한 여성이 마을의 영주에게 겁탈을 당해 임신까지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부탁이에요.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다니 마을에 큰일이 날 거야. 그 전에 넌 죽어야 돼. 주민들이 임신한 그녀를 생매자. 어휴. 그녀는 뱃속에 아이를 품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된 그녀는 자신을 죽인 마을의 모든 남자와 그 자손들까지 저주,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고요. 뱃속 아기를 낳지 못한 슬픔 때문인지 산모가 갓 출산한 아기를 훔쳐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꾼띨 아낙이라는 이름도 임신한 여자라는 뜻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는 죄가 없잖아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한테. 마을 사람에 대한 분노는 정말 이해하지만 이게 엉뚱한 곳으로 향한 것 같습니다. 더욱 소름 돋는 거는 전설 속에서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꾼띨 아낙이 인도네시아에선 지금도 여러 곳에서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이게 웬일입니까? 어? 와. 오, 되게 무서운데? 갓난아기를 노리는 귀신 꾼띨 아낙, 한 맺힌 그녀의 저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14위를 공개합니다. 보일러 점검하러 왔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풍문으로 떠도는 도시 괴담이 아닌 실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2014년 어느 오후 한 중년 부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보일러 배수관이랑 화장실 쪽 배수관 점검 때문에 왔습니다. 부부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건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하러 오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뭐 믿고 문 열어드리고 점검 맡기는 그냥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 뒤 부부가 사망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알고 보니 집에 들어온 보일러 배관공이 갑자기 돌변. 집주인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겁니다. 아, 이거는 뭐죠? 뭐지? 살인자의 정체는 사실 보일러 배관공으로 위장한 살해당한 부부의 딸인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였습니다.
얼마 전 B 씨가 A 씨에게 폭력을 회두려자 A 씨의 부모가 B 씨의 부모에게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에 B 씨가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인 A 씨 부모에게 복수한 겁니다. 너무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 부모를 살해를 한 거예요. 아 근데 보통 이게 무서운 게 보통 이거 점검하러 왔다 그러면 그냥 열어드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그게 살인마로 돌변하다니까 너무 끔찍하네 진짜. 심지어 범행 후 B 씨는 A 씨 어머니인 척 A 씨에게 연락해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어떡해. 자, 아무것도 모르고 귀가한 A 씨는 피투성이가 된 부모님을 마주하고 잔혹한 살인마 B 씨에게 감금당했는데요. 밤새 생명의 위협을 느낀 A 씨는 다음 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탈출. 이후 경찰이 B 씨의 자취방에서 만취한 B 씨를 체포하며 악몽보다 끔찍했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19, 13일을 공개합니다. 어느 날 그에게 찾아온 모모. 일본 도쿄 기타이케부쿠로역 인근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거주하는 남성 하루카와. 하루는 회식 후 만취해서 귀가했습니다. 술 기운에 멍한 기분으로 욕실에서 양치를 하던 중. 누구야? 세면대 거울을 통해 하루카와 뒤에 누군가 서 있는 게 비친 겁니다. 아유, 지겨워. 아니 아까 혼자 산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시 거울을 보니 조금 전에 봤던 사람의 형체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아, 어떡해, 무서워. 아 내가 술 너무 많이 마셨나? 헛게 보이네. 하루카와는 애써 술김에 자신이 잘못 봤을 거라 생각했고요.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와? 아 요거 예전에 잠을 청했다고? 네, 술 내일 출근해야 되거나 그러는. 아, 바로 나와야지, 무서우면은. 그런데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건 문 쪽에 서 있는 정체 모를 형체. 그리고 그 형체가 한 걸음 하루카와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 마. 아, 뒤 보고 있는데 왜 그래? 아 나는 이번엔 조금 그냥 좀 괜찮았어. 아. 공포에 질린 하루카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자신이 잘못 본 것이길 바랐는데요. 하지만 그 형체가 하루카와 침대에 앉기라도 한 건지 침대 스프링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고요. 하루카와는 당장 이불을 집어던지고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진작에 나왔어야지. 그런 거 아닐까? 예전에 영화 숨바꼭질에 나온 것처럼 너무 무서워. 그냥 이렇게 숨어 사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 기생충 그 밑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집에서 도망쳐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급하게 누른 하루카와는 순간 엘리베이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지 말자. 이건 꿈일 거야. 지금 여긴 나밖에 없어. 겨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왔는데요. 그런데 이번엔 어둠 속에서 처음 보는 여자가 마치 이리 오라는 듯 하루카와 쪽을 향해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안 돼. 그러자 하루카와의 뒤쪽에서 엘리베이터 유리를 통해 봤던 눈이 빨간 소녀가 그 여자에게 달려갔고요. 그렇게 그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소녀랑 여자라 그랬잖아요. 모녀지, 모녀. 그런 관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루카와는 이 기묘한 일을 겪은 후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얼마 전 아파트 인근 건널목에서 모녀가 전철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겁니다. 아이고. 아버지에게 걸려온 의문의 전.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올라와 누리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다는 괴담입니다. 어느 늦은 저녁, 남성 야마다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와줄 수 있니? 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란 야마다는 급하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뭐 당연히 내려가야죠. 걱정이 되니까요. 네. 야마다가 고향에 도착했을 땐 거의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잠깐 편의점에 들른 야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연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카와다를 만났습니다. 이야, 반갑다. 우리 5년 만에 보는 거지? 고향으로 돌아온 거야? 아니, 아버지가 M병원에 입원하셔서 급히 내려왔어. 뭐? M병원? 아니, 그 병원 망해서 문 닫은 지가 언젠데. 지금은 완전 폐허야. 사태 파악을 위해 곧바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건 야마다는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야마다니? 내가 지금 친구들 만나서 가라오케 와 있어. 내일 통화하자. 아니, 아까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 그러니까 야마다의 아버지는 야마다가 왜 전화했나 할 거예요. 전화한 적이 없는 거지, 이 지금.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럼 전화한 사람 누구야?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야마다는 아버지에게 이 소름 돋는 일에 대해 털어놨는데요. 그런데 병원은 뭐고 카와다네 편의점은 또 무슨 얘기야? 네? 아버지? 그 병원은 폐업한 지 오래고 카와다가 운영하던 편의점은 반년 전에 문 닫았어. 카와다와 가족들 모두 행방불명됐거든. 진짜가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도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근데 진짜 끔찍한 게 진짜 폐허가 된 병원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무도 예상 끔찍해요. 못했죠. 네. 과연 그날 밤 야마다를 폐허가 된 병원으로 부른 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실종됐던 친구는 친구를 돕기 위해 나타난 훈령이었던 걸까요? 일본에서는 전에 살던 사람이 자살하거나 혹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나온 방이나 집을 사고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 실화고요. 이 사고 부동산에서만 사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찾아다니는 건가, 일부러? 왜? 이 남성의 정체, 바로 일본의 개그맨 마츠바라 타니시입니다. 타니시 씨, 우리 프로그램에 출연만 하면 이제 무명은 끝이에요. 바로 사고 부동산에 직접 거주하는 한 관찰 프로그램의 출연 제안이었습니다. 방송 기회였구나. 이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방송 출연을 결심한 타니시. 그리고 타니시가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된 건요. 과거 일본 열도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이었던 한 맨션으로 이사한 지 단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나 오늘 집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잖아. 네? 나랑 하나에도 오늘 뺑소니를 당했어요. 일단 처음부터 우연치고 너무 소름 돋는 현상이네요. 그 집에 진짜로 안 좋은 기운이 있었나 봐요. 기운이 있을 것 같아. 이뿐만 아니라요. 타니시는 심령 현상을 포착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그런데 영상 속에서 의문의 발광체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하얀 거? 뭐야? 저런데 어떻게 살아? 사람 어떻게 저런 진짜 어떻게 돈을 살아? 아무리 줘도 저거는. 아니, 궁금한 게 지금 이분 그 타니시 씨 네. 괜찮게 계시는 거죠? 설마. 다행히도 그렇습니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요.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뒤에도 타니시는 정말 귀신이 실존하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요. 아들이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집, 이별 후 자살한 여성의 집 등 오직 사고 부동산만을 찾아다녔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는 사고 부동산에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고 부동산에 사는 남자 타니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사고 부동산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타살당한 집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인이 현장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가장 기묘한 이야기 19, 4위 공개합니다. 이번에 제가 들려드릴 기묘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분이죠. 배우 변우미 씨가 직접 겪은 소름 돋는 실화를 소개해드립니다. 1997년 가을 영화 촬영차 홍콩에 체류하게 된 배우 변우민. 그는 약 2달간 홍콩의 한 아파트에 묵게 되는데요. 그에게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소리지?
갑자기 가끔 화장실에 물소리 날 때 있어. 엄청 무섭죠. 혼자 막 뻐럭뻐럭거리고. 사실 그 배관에 물 지나가는 소리도 무섭잖아요. 그럼요. 내가 안 켰는데. 아까 분명히 껐는데. 뭐야 또 등은. 잠깐 왜? 지나갔잖아. 지나가자니 옆에 있었잖아. 지났었다고? 욕조에. 저는 커튼 다 엎어버려야 돼. 아까 있었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꿈이 뒤숭숭하냐? 꿈이었어요? 물이나 좀 더 시켜. 낮잠 자면 저런 꿈 많이 꿔요. 물소리. 뭐야 진짜. 방금 그런 꿈 꿨는데. 그러니까 불안하지. 그 후로도 화장실 물소리는 계속됐고 그는 왠지 모를 공포감을 느끼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들려오는 물소리. 그는 문득 며칠 전 한 스태프가 해준 말을 떠올렸는데요. 여름인 씨.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 다크서클 좀 봐. 진짜 피곤하셨나 보다. 요즘 집에 꼬마 귀신도 나타난다면서요? 예. 다시 한번 꼬마 귀신이 나타나면 소영아. 셜록인 잘했지? 역시 매우 불필요해 보이는 할 일 영어 끝내고 한국 돌아간다고 자주 얘기 장이라고 좀 하죠, 해줘. 글자로. 나도 보고 싶지. 사랑해. 근데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었죠? 귀신이 한 번 더 나타나면요. 그래. 또 한 번 귀신이 나타나면 싸우지 유둔라 라고 말해보세요. 네? 싸우지 유둔라. 장난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제가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싸우지 유든나. 싸우지 유든. 싸우지 유든나. 장난 그만 쳐. 아저씨한테 혼난다. 싸우지 윤둔나. 싸우지 윤둔나. 왜? 잠겼어. 싸우지 윤둔나. 싸우지 윤둔나. 예. 고맙습니다. 우미 씨 얼굴이 왜 이래요?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네. 그게 말이죠. 아파트에 사는 꼬마 귀신에 대해 전해 듣게 된 통역사. 그런데 그 우미 씨 싸우지 유둔라가 장난치지 말란 말이 아니라요. 예? 아주 못된 스태프분이 장난친 것 같은데 싸우지 유둔라는 이 손가락을 잘라버릴 거야! 라는 뜻이에요. 홍콩 아파트에 사는 꼬마 귀신이 변우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유. 정말 그가 모르고 건넨 그 말 때문이었을까요? 아이 못된 스태프 같으니 그런 말을 가르쳐주고 그래요. 저는
대본에 되게 충실했을 뿐이고요. 신 스틸러네요. 예, 예. 이번에는 한 연예인이 직접 겪은 생생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02년 개그맨 김현기 씨는 촬영차 일본 도쿄 인근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는데요. 그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매년 사람이 빠져 죽는다는 일명 자살 우물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이름부터 자살 우물이 뭐요? 그런데 말입니다. 자살 우물로 가는 길에 만난 주민들은 촬영팀을 보자 사색이 되었는데요. 거긴 절대 가면 안 돼. 예전에도 방송국에서 촬영했다가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행방불명됐다고. 하지만 김현기 씨와 제작진은 일본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고요. 깊은 산속을 걷고 또 걸어 문제의 자살 우물에 도착했습니다. 자살 우물은 겉으로 봤을 땐 보통 우물과 다를 바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우물 안을 불빛으로 비추어 보니 문 안쪽엔 벽에가 우물 안쪽 벽에 가득한 손톱 자국들. 손톱 자국이 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막 우물 촬영을 시작한 그때. 현기 씨, 그 우물 안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 어때요? 네? 아니, PD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 그 사다리 있으니까 한번 타고 들어가 봐요. 하지만 김현기 씨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극구 거부했고요. 와, 이거 무섭다. 결국 더 이상은 촬영 불가. 어. 그렇게 촬영팀은 철수를 하고 산에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 이건 너무 무섭다. 이건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그에게 닥친 더욱 소름 끼치고 기묘한 상황. 아, PD님. 아, 근데 아까 우물 안에 들어가라고 한 건 너무했어요. 예? 전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아, 제가 비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시켜요? 분명히 다른 제작진들도 그 PD가 우물에 들어가라고 말한 거를 똑똑히 들었는데 말이죠. 목격자도 있어? 다른 사람들도 들었는데? 목격자가 있네. 흘렸네. 자, 그래서 제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아하. 김현기 씨를 직접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우와. 하겠습니다. 야, 김현기 씨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렸어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 일본이에요. 아, 일본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기억이 나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셨나요? 저는 맨 처음에 PD가 무슨 장난치는 줄 알고, 그리고 저는 막 그랬던 게 소름 끼쳤던 게 도착하자마자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네. AD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거품을 부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오씨, 진짜 귀신 있었나 봐. 물 물고 있었다고? 쓰러졌다고. 와, 제가 원래는 공포 영화 뭐 보는 거 즐겨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입고 나서요. 네. 공포 영화를 십몇 년 동안 끊었어요. 그 정도로. 기묘한 일을 겪으셨지만 네. 큰 사고 없었고 네. 지금도 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 정말 다행입니다. 네, 크게 액땜하신 거예요. 예. 지금 멘트가 거의 뭐 끝내려는 멘트인데요. 예, 저희도 일정이 있어서요. 예, 저희가 토크쇼가 아니라. 예. 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근데 후일담을 들으니까 더 오싹한데? 나 김현기 씨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본인도 이제 에이 뭐 이랬던 분인데 이제 귀신은 있다 무조건 그러니까. 믿으시잖아요. 네. 너무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야심한 시각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치키노와 마호. 심야 시간대인 만큼 손님이 적어 두 사람은 여유롭게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호, 혹시 도어벨 소리 들었어? 아니, 우리가 얘기하느라 못 들었나 보지? CCTV 모니터 속 잡지 코너에 머리카락이 긴 한 여성이 책장을 응시하고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정말 이상한 게 아무런 미동도 없이 뚫어져라 책장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 여자 혹시 저 책 훔치려는 거 아니야? 의심을 품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 여성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는데요. 그런데 분명 모니터로 봤을 때 잡지 코너 앞에 있었던 여성이 순식간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알바생들이 여기를 올 동안에 다른 코너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럼 진짜 훔치려다가 들켜가지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순식간에 공포감에 휩싸인 두 사람은 조용히 계산대로 돌아와 모니터를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오 절대 뒤돌아보지 마. 왜? 그 이유는 말이죠. CCTV 모니터 속에 화면을 쳐다보던 츠키노와 마오가 반사돼 보였는데요. 그런데 화면 속에는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아까 그 여성의 얼굴이 반사돼 비쳤던 겁니다. 야, 이건 어떻게? 어떻게? 그 꼼짝도 못하잖아 그럼. 완전 꼼짝만 하지. 자, 몇 분 뒤 모니터 속 정체불명의 여성의 모습이 사라지자 그제 안심한 두 사람은 뒤를 돌아보고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그리고 다시 CCTV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는데 보지 마라. 바로 그때 잡지 코너를 비추던 화면에는 아까 그 의문의 여성이 카메라를 보며 입이 찢어질 듯 웃고 있었습니다.